요즘 전 세계 기술 패권 지도가 정말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한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그 모든 첨단 기기에 숨겨진 심장, 바로 히토류인데요. 이 히토류를 독점한 중국이 엄청난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 아니면 일본의 정밀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만약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SF 영화 같은 얘기 같지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놀랍게도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국이요, 딱 하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현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부터 도대체 어떤 전례 없는 힘을 손에 넣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이런 새로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법 하나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수출 통제법인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단순히 중국 물건 수출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진짜 전례 없는 조치였기 때문이에요. 이 새로운 법, 그 핵심을 보면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첫째,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중국산 히토류가 0.1%, 진짜 눈꼽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바로 통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물건이 아니라 중국의 히토류 기술을 써도 똑같이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당연히 중국 안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이 중국의 허락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덫이자 관력인 셈입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히토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고작 이 17개의 원소가 세계 기술의 비타민이라고까지 불리면서 모든 첨단 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히토류니까 엄청 희귀한 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땅에 묻혀있는 양 자체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걸 캐내서 쓸모있게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원석에서 순수한 원소를 뽑아내는 이 정제 과정이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고요. 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히토류를 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냐면요. 비유하자면 요리의 소금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소금은 정말 조금 넣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아예 맛이 안 나죠. 똑같습니다. 첨단 제품의 히토류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소량이 들어가지만 이게 없으면 그냥 그 제품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쓰이고 있거든요. 당장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 이게 바로 네오디뮴이고요. 또 최첨단 전투기의 미사일 시스템에는 사마뮴이,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MRI 장비에는 가돌리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 그 한가운데에 바로 이 히토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죠.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중국이 혼자서 거의 다 장악하게 됐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말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이었죠. 그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히토류의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를 꿰뚫어 본 거고요. 그때부터 중국은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숫자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먼저 땅에 묻혀 있는 양, 즉 매장량부터 볼게요. 보시면 중국이 거의 절반, 49%를 차지하고 있죠. 물론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에도 꽤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독점이야? 할 수 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자, 그런데 실제 땅에서 캐내는 단계, 그러니까 채굴량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보세요. 중국의 점유율이 69%까지 그냥 껑충 뛰어오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거 환경오염 심한데 돈도 안 되는데 하면서 채굴을 망설이는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 삼아서 생산량을 압도적으로 늘려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중국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지점, 바로 정제 단계입니다. 이 숫자 91%,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공돼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휘토류의 91%가 중국 손을 거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열심히 땅 파서 원석을 캐내도 그걸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첨단 소재로 만드는 마법은 오직 중국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중국이 손에 쥐인 진짜 무기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이런 독점적인 힘에 전 세계가 이제서야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은 어떻게든 이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우리 건 우리가 만든다, 즉 자급자족 노선을 택했습니다. 아예 자국에 있는 광산을 다시 열고 관련 기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안에서 다 해결하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요. 다각화와 혁신 전략입니다. 일단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리고요. 동시에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희토류를 뽑아내는 도시광산 기술이나 아예 희토류가 필요 없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미래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는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95%. 우리가 쓰는 핵심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중국의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전체가 그냥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희토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광물 하나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민족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자원이나 공급망은 단순히 이게 더 싸니까 여기서 사오자 하는 경제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국가 간의 힘겨루기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편리한 기술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치열한 공급망 전쟁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치르는 진짜 비용, 그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